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보니까 조금 어렵죠, 그죠? 금융. 자, 그 앞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예, 요거요. 자, 이제 투자에서 거의 아마 이제 마지막 걸 같은데 첫 번째 할 게 뭐냐? 영업 수지 계산.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수지 계산표를 보니까 이거 아닙니까? 앞말만 따서 보니까 이렇게 함께했죠. 가유 순 뭐요? 전후. 비용도 크게 우리 4개 있죠. 공, 경부세.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암기하시면 결국 나중 가서 요 관련된 문제를 매년 3개 정도 풀 수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일단 첫 번째 두 개는 뭐요? 총수익. 밑에 요거 뭐죠? 순수익.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자, 총수익이 가능 뭐요? 조수덕, 유효 조수덕. 요게 순수익 또는 순소득이죠. 순수익 3개 있죠. 네, 일반적 순수익, 그 다음에 세금 전 순수익, 뭐요? 세금 후 순수익, 요 3개.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비용을 빼주는 거죠. 예, 공이 뭐죠? 공실 및 불량부채. 요건 뭐죠? 경비, 그러니까 영업 경비. 그 다음에 빼주는 거죠. 여기 뭐죠? 부채 서비스. 그럼 참고로 부채 서비스 같은 말이 뭐요? 같은 말? 원리금 상환액. 자, 은행 돈 빌린 거 갚는 거요. 그래서 원금 이전 원리금 상환액. 같은 말 저당 지불액. 같은 말 월부금 상환액입니다.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요건 세금이죠. 어떤 세금? 소득세, 법인세. 그래 보시고 두 번째 보니까 요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지. 즉 이 말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 포함되지 않는 게 크게 4개인데, 그죠? 네, 공부가 준다 이거지. 감소. 그래서 요 공이 뭐요? 요 말이지. 공실 및 불량부채. 부가 뭐죠? 부채 서비스. 요 감이 뭐지? 감가상각비. 그죠? 그다음에 소가 소득세.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그죠? 지금 요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투자 분석 기법. 자, 투자 분석 기법이 있는데 내가 현재 투자할까 말까 항상 뭐 있습니까? 사람들은 수익과 비용과 저기 파악하겠다죠. 즉 같은 말이 뭔가 하면 예, 수익과 비용, 즉 수지. 그래서 여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첫 번째 DCF의 뭐 있습니까? D가 뭐죠? 할인, 디스카운트죠. 그래서 할인했는데 뭘 할인했습니까? 캐시를 갖다가 현금을 할인한 후에 F가 플로우, 인플로 아웃플로죠. 수입과 뭐요? 지출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얘는 거꾸로 난 디스카운트, 즉 할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할인 현금 수치 분석. 그래서 요거 두 개 차이 뭐라고? 요건 아셔야 돼. 오케이.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 고려를 말고 차이죠. 그래서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할까 말까 따지는 건데 앞에 있는 DCF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지만 얘는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할인 현금 수치 분석은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첫 번째 순현가법. 순현재 가치법이에요. 이걸 보통 NPV라 쓰겠다죠.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이걸 보통 IRR. 그다음에 세 번째 수익성 지수법. 이거 PI죠. 이것만 화폐 시장까지 고려하고 나머지 몽땅 다 화폐 시장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 시장까지 고려하지 않는 방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3개 있어요. 자, 첫 번째 그 외인데 그 외 중 꼭 암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뭔가 하면 순소득 성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분 배당률.
세 번째 부채 감당률. 요 공식은 집에 가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암기하는 방식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거 하지 마시면 큰 의미 없으니까 요것만 하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수지란 말이 뭐에 대한 준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세 개다 보니까 수입과 그 다음에 지출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이네. 그죠?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순영간 요걸 빼주는 거, 내 보식은 같게 만드는 거, 요건 나눠주는 거죠. 그죠? 이럴 때 투자할까 말까 분석을 항상 보는 게 얘는 투자한다 했을 때 무조건 요건 기준이 1이지. 0. 0보다 크면 투자하겠다죠. 기준이. 요건 뭐 항상 내 보식은 같은 말 기대 수익이지. 그 항상 내 보식은 누가 비교하는 거면 요거. 그래서 내부 수익은 요구 수익과 서로 비교해서 이게 더 크면 투자하겠다. 그죠? 요건 나눠준다. 그죠? 나눠준다. 이 말하면 기준이 1보다 크면 투자하겠다. 그죠? 이때 물론 요 공식은 수입과 지출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말은 수입과 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뒤에 화폐 가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수익과 비용을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뒤에 화폐 가치 현가란 말이 있냐 없냐 이건 보라는 거예요. 괜히 여기서 빼준다 나눠준다 이건 아무런 의미 없어.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지문 딱 뜨면 수익 지출 찾아내서 그 다음에 현가란 말만 내고 현가 없으면 다 틀린 지문도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마 이제 지난주에 보는 게 투자가 마지막 요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융으로 넘어가 보면 금융. 자, 금융이 뭐라고요? 우리 말로 자금 조달, 남돈 끌어온 거지, 그죠? 그래서 항상 나오던 무조건 금융 쓰면 이거 무조건 자금 조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란 제목이 딱 나오면 글자가 두 개 나와야 돼. 부동산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금융 자금 조달 이 말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자금 조달 보니까 크게 두 개 있죠. 땅을 사게 돈 빌려 간다 무슨 금융? 집을 사게 돈을 빌려 간다. 그래서 혹시 토지 금융이라 나면 토지란 말 나와야 되고 금융 같은 말 자금 조달 이 말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금 조달 방식이 있죠. 방법이 보니 거기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지분 금융이 있고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요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지분과 부채는 중요한 건 지분 투자자는 결국 내가 손실 볼 수 있는 거예요. 투자한 대가에 대해서. 부채는 반드시 돌려받는 건데 항상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지 무조건 이건 영어지. 영어 한글. 다만 여기서 B가 들은 건 요거다죠. 부채. 왜? B란 건 100이니까. 그래 보시고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 이제 금융에 대해서 이제 기본 용어 정리인데 이 용어 정리 꽤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 있냐 보니까 요거 묻는 거죠. 가장 많이 묻는 거. 우리 최초의 돈을 빌려간 게 대출금리, 저당금리요. 저당 또는 계약금리인데 이 저당금리하고 시장에 현재 형성되는 금리가 있죠. 이럴 때 차입자가 조기 상환이 유리한 건 누가 더 낮아야 돼? 누가 어떨 때? 시장이 어떨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시장 금리가 최초 내가 빌려갔던 금리보다 낮을 때 갈아탄다. 갈아탄다 이 말 같으면 조기 상환이죠. 그렇게 보시고 자, 두 번째 보니까요. 항상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 누가 피봅니까? 있는 놈 피보는 있는 게 대출자가 피보는 거지.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예상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실제가 높을 때 항상 이 말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럴 때 무조건 이익과 손해가 있는데 이익을 본 게 누구냐 결국은 약자 차입자가 항상 이익을 보도록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많이 묻는 거 최초 대출 금리가 낮은 게 누구고 또한 같이 대출자가
훨씬 더 선호하는 금리가 뭐냐 물었을 때 이건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가 되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유를 묻고 항상 그 이유는 뭐 있습니까? 변동금리 되었을 때 인플레 등이 발생되어지만 결국은 대출자인 대출자 손해 보죠. 손해 본 걸 가지고 변동이니까 금리 올릴 거 아니에요. 올리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그 위험을 누가 떠안는다? 차입자. 그래서 금리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니까 훨씬 더 이런 걸 선호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고정금리에서 요 그림은 무조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 세 개 그림 생각납니까? 나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방식? 원검균등. 원검균등이고 요건 뭐요? 원리금이 같은 거지, 그지? 요건 점점 올라가네, 그죠? 최정식 상환 방식. 이래 보시면서 자, 우리 항상 뭐든지 물었을 때 대출 촉이 있는 걸 보게 돼 있습니다. 대출 촉이 보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높은 게 누구? 얘지, 그죠? 이게 제일 많이 내잖아.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게 이 말은 미상환 잔금이 가장 큰 게 누구? 얘가 제일 크겠죠. 왜? 가장 압박을 적게 내니까. 그죠? 그래서 같은 말이 미상환 잔금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이런 겁니다. 원금 회수염이 큰 게 누구냐 같은 말이 이게. 왜? 남아있는 잔금이 크면 그만큼 원금 회수염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에 딱 두 개. 원리금 상환이 큰 건 요거. 남아있는 잔금이 큰 건 얘지. 그죠? 그 두 개 마시면 이 문제 다 풀 수 있다고. 물론 이때 보니까 요거 두 개 가끔 비교합니다. 하는데 이때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예요? 원금은 같지만 이자 지급액은 떨어지겠다죠. 그런데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 상환액은 점점 뭐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사람 자꾸 이게 떨어진다 생각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관념상에서. 올라가는 반면에 이자는 떨어지겠지. 그럼 이거 합치면 항상 똑같이 평균된다고.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당 유동화 제도. 그 다음에 요거하고 같이 볼 게 뭐 있습니까? 자, 우리 채권 요 같이 보셔야 돼. 여러분 공부할 때. 그래서 자, 저당 유동화 제일 먼저 누가 있습니까? 돈 빌려갈 수 있는 차입자가 있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대출 기관들. 즉 같은 말이 금융기관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최초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이 뭐 1차 대출 기관 같은 말 금융기관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저당 잡죠. 저당 잡았는데 너무나 돈을 많이 빌려준 결과 유동성 위험 때문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당금 팔죠. 누구한테 팝니까? 2차 대출기관. 요 같은 말이 뭐냐? 저당 유동화 중개기관 씁니다. 즉 한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쓴다고. 그러면 이때 보니까 2차 대출기관도 돈을 많이 빌려준 결과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 있는 투자자한테 이제 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을 팔더라. 채권을. 그런 다음에 여기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곧 이게 저당 유동화인데 원래 총 6개 테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5개 마시면 돼. 자, 일단 저당권이 매매되는 시장이 저당 시장이지. 그래서 이렇게 있는 시장이 무슨 몇 차 시장? 1차 저당 시장. 여기에 있는 게 몇 차 저당 시장? 2차 거죠. 그다음에 자, 중요한 건 얘가 얘한테 이 저당 설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일반인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한국주택금융공 자, 우리 여기 2차가 있죠. 2차 대출기관 중에 가장 대표적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있습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 돈 빌리죠. 빌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돈을 빌려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야. 같은 말이야. 왜? 얘가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니까. 그러니까 저당 설정 못하지. 그 말이 이게. 그렇게 기억하죠. 채권 발행 안 되겠지. 그다음 세 번째 얘와 얘 관계야.
이 둘강이 직접적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지. 이 말은 한 개의 저당권 가지고 여러 개 채권 발행할 수 있어. 여러 개 저당권에 한 개 채권 발행할 수 있다고. 요 놈이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라서 얘가 항상 이 고정이 아니라 변동할 수 있지. 그죠? 그다음 중요한 건 둘 중에 여기 있는 이게 대출금리입니다. 대출금리가 채권 수익 중에 누가 더 커야만 얘가 채권 발행해? 이게 더 커야 되지. 얘 입장에 뭐 있습니까? 들어오는 수익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 돈 빌려주긴 들어오는 수익이야. 채권 발행 결과 나가는 이건 비용, 채권 이자는. 그죠? 그러니까 이 채권 발행 기간에 결국 나한테 오는 수익이 더 커야 된단 말이게.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익이 더 커야만 결국 뭐 있습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들어온 수익은 적은데, 즉 요건 수익은 8%인데 나가는 비용이 10%면 이건 저는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채권 발행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하는데 뭐 있습니까? 내가 채권 발행을 생각하면 돼. 내가 은행에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항상 수익이 더 커야만 결국은 채권 발행할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대출 금리가 채권 수익보다 더 클 때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자, 다섯 번째 결과는 요거 묻는 겁니다. 저당이 유동화되어짐에 따라서 은행들은 비록 한정돼 있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뭐 있습니까? 유동화되면 더 많은 돈 빌려줄 수 있지. 이론상 무한대 대출도 가능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다음 채권으로 넘어가. 채권. 요 채권이 세 개 있죠. MBS. 그다음 CMBS. 그다음요. 요렇게 있더라. 얘들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가요? MBS는 담보가 뭐예요? 주택이고, CMBS 담보가 뭐죠? ABS는요? 자산이 담보가 되었더라. 그러면 이때 요 MBS는 다시 상품이 또 총 4개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건 책임을 누가 질래? 즉 누가 뭐 있습니까? 이런 권리, 책임, 독박스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보니까 중요한 건 발행자와 그 다음에 채권 샀던 투자자들 중에서 누가 이런 뭐 있습니까? 폭탄을 갖고 있을 것인가 하는 거요. MBB란 건 요건 뭐예요? 결국은 요 B거든. B는 본드야. 항상 저기 중요한 건 얘 입장에서 모든 생각하라고. 자, B란 건 채권 말 뜻이 뭐 있으면 이 말 아닙니까? 부채. 이런 채권사도 얘는 무조건 약속한 날짜 원금 이자 꼭 보장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런 안정성 있는 거지. 그럼 그거 봤는데 얘가 독박색이 돼 있다고. 또한 MPTS는요. S가 지분이지. 지분은 결국 손해 볼 수 있거든. 누가? 채권 다 샀던 사람이. 그죠? 그래서 MBB는 절대 나오고 무조건 모든 건 발행자 거야. 만약 조금 다른 뭐 있습니까? 투자자한테 넘어가지. 이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MPTS는 몽땅 다 뭐 있습니까? 투자자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요거 두 개 짬뽕한 게 누구냐? MPTB지. 요걸 좀 더 수정 보완한 게 누구냐? CMO. 그래서 요건 둘 다 이 분산되는 거지. 그런데 이때 보니 뭐 있습니까? 저기 저당권은 발행자 거야. 즉 소유권. 그다음에 원리금 수취권, 이자 수취권과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조기 상환 위험도 결국 뭐 있습니까? 얘 거지. 그래서 우리 지난주 했던 게 요거까지 했다. 그래서 이 투자는요, 투자 금융 같은 건 처음 다루면 좀 어렵지만 의의로 보면요, 답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내용은 좀 힘들지만 답은 굉장히 쉽게 살 수 있다고 이게. 그래서 금융이 어떤 약간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거 이외에 어디를 갈 거면 지금부터 366페이지. 자, 리츠. 자, 리츠도 이거 매년 이 자체가 딱 한 문제 시험 나오게 돼 있거든요. 딱 한 문제. 그런데 이게 항상 리츠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왜 조심스러운가 하면 중간중간 이게 가끔 바뀌거든요, 법이. 그래서 아직까지
뭐 바뀔 게 없지만 글쎄 원래 좀 이 언학 경기가 좀 이렇게 해서 리츠도 좀 바뀔 가망성이 있을 것 같도 보니까. 자, 일단 기본 내용을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주로 많이 투자하는 게 어디 많이 투자합니까? 돈 있는 분들이. 주식 투자합니까? 안 하지. 부동산 여기서 투자합니까? 안 하죠. 워낙 대출 규제 심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부동산 펀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펀드. 그래서 이제 우리도 펀드 똑같은 거예요. 다만 부동산을 통해서 펀드 발행되는 건데 수익률이 괜찮더라고. 최근에 보니까 저축성금이 한 2배 넘던데 대충. 다른 게 단점이 있어. 이게 묶여 한 3년간 묶여 있다고 조건이.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수익률은 상당히 괜찮고 또 그만큼 안정성을 갖고 있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꽤 은행에서 많이 하고 있던데 자세히 보시면 좀 괜찮은 물건이 꽤 있더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요 리츠를 제가 번역해 볼게요.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요 말 약자입니다. 그러면 이걸 자꾸 이제 번역하지 말고 자 보세요. 내용 그냥 따라가지 말고 여기에 부동산. 인베스트먼트 뭐죠? 트러스트는요?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번역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용어 쓴다고. 그러면 그냥 번역해 볼게죠. 나 투자할 거지. 어디에다가? 어떻게? 네, 그 말이야. 내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전문가한테 맡기겠다라고 설명된 게 다른 말로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 그 리츠가 뭐냐? 컨트롤만 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 이제. 맨 먼저 리츠 회사를 먼저 리츠회사 설립해서 얘가 공시합니다. 야, 우리 회사는 보니까 여기 있는 창원에 있는 중앙동에 뭐 있습니까? 저기 대형 쇼핑몰 만들 목적이다. 즉 다시요. 맨 먼저 투자 대상을 먼저 보 투자 대상. 자, 투자 대상 어디 투자한다고요? 부동산이지. 그러니까 실물인 부동산 등을 등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 관련돼 있는 유가 증권이 있죠. 저기 MBS 등등 있을 거예요. 이런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부동산 같은 기존에 있는 부동산 매입해서 관리해서 나오는 수익을 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 이 앞으로 지금 저기 호텔 짓고 있죠. 그죠? 이런 걸 땅을 매입해서 개발한 후에 분양해서 나오는 수익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부동산 관련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자, 다시 해볼게요. 리츠에서 맨 먼저 공시합니다. 우리 중앙동 보니까 대형 호텔 만들 목적이다. 그래서 나가는 이 짓는 비용 한 1,000억이 들어갈 건데 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이거 쇼핑몰 할까? 예, 공사 완료되면 임대 등을 주면 한 90% 이상 임대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연간 임대 수익은 8%될 것이다. 또 현재 이익이 앞으로 계속 개발될 거니까 아마 저기 있는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올라간 만큼 주가도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이런 미래상을 딱 공시한다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가지고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투자자한테 맨 먼저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 순간 투자자가 이걸 딱 보고 수익성이 있네라고 생각돼 이 주식을 사겠다죠. 사면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흘러간 돈을 가지고 얘가 뭐 직접 여기 있는 투자해서 그 다음에 이걸 이용 또는 관리 또는 처분 개발해서 나오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요 수익을 투자자한테 뭐합니까? 배당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우리 리츠는 다르면 주식 부동산을 통해서 만든 주식이라고. 자, 다시. 그러면 현재 이건 주식 형태로 발행되어지다 보니까 무조건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가 항상 보장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주식이니까. 따라서 이건 지분입니까? 부채입니까? 지분 투자 방식이지. 그 다음에 얘가 부동산에 바로 투자합니까? 얘한테 맡깁니까? 맡기는 거지. 직접 투자, 간접 투자.
간접. 그래서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그런데 이 투자 회사의 성격이 크게 세 가지 회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세 개 있는데 이 용어를 자꾸 암기하면 머리 굉장히 아프거든요. 있는 그대로 번역하시면 답이 나와.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즉 리츠. 그다음에 위탁 관리 투자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기업 구조 조정 리츠 이 말 뜻입니다. 이런 세 개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자,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개 먼저 할게요. 그럼 이런 회사가 실체가 있냐 없냐? 즉 회사 실체는 말 뜻이 겁니다. 직원도 있고 건물이 있냐 없는 거 이게. 잘 보세요. 그냥 그대로 번역할게. 얘가 주식을 발행했지? 했는데 얘가 뭐 한다고? 자기가 이 회사가 직접 관리한대. 표현 자체가. 그러면 이런 주식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물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지. 결국은 회사 실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뭐 위탁이야. 얘가 주식 발행했지. 했는데 얘가 관리하지 못하고 또 다른 기업이 주식을 관리해 준다고. 위탁 맡겼으니까. 그러면 회사에 대한 직원이 있냐? 없다는 거, 없다는 거. 건물도 없고 직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런 거 다른 말로 SPC를 썼을 때. 자, SPC는 뭐에 해당 약자냐? 여말 약자입니다. 그냥 그대로 번역해, 그대로. 이 금융을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면 돼. 스페셜은 뭐죠? 특별한 뭐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 이 말 뜻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만 달성되면 이 회사는 자동 해산된다 이런 말 뜻이라고. 그러면 SPC는 결국 뭔가 하면요. 이게 특별 목적 회사인데 회사 성격이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만 공부하시면 좀 우리 저기 TV에 있는 경제 뉴스 보기 좀 쉬워집니다. 훨씬 더. 자, 페이퍼 컴퍼니. 요게 뭐예요? 페이퍼가 서류지. 종이 쪽지상 있는 회사. 그러니까 서류상만 있는 회사라고. 실제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리 명목 회사. 우리 가끔 이 말 뉴스에 나오죠. 페이퍼 컴퍼니. 그런 거예요. 사실 굉장히 좋은 용도로 만들어진 건데 이상이 이 악용에서 문제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있다 종이 쪽지에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응? 얘는. 그러니까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결과 실제 이 주식을 발행해서 이 관리해 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다른 회사 필요합니다. 자, 일단 요 두 개부터 할게. 요 두 개 구분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으니까 직접 관리해 준 회사고 얘는 회사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맡기는 거지. 요거 두 개를 먼저 구분하시라고. 그다음에 요건 좀 특이한 회사입니다. 자, 우리 사실 이게 나온 거는요. 우리 금융업 모든 게 언제 다 나는가 하면 1998년도 뭐 발생했습니까? 금융대란 발생했지. 그때 뭐 기업이 상당히 많이 망했다고. 그래서 그 당 기업이 망했던 가장 큰 건 뭐 있습니까? 이 결국은 유동성 부족이야.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기업 구조조정인데, 자, 이런 것이기 말해서 보세요. 요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용 부동산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현재 이 기업 보니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기업들은 뭐 있습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서 이 돈을 가지고
요 자금 융통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 보통 기업령이 갖고 있는 부동산 기본이 뭐 있습니까? 적게 해도 한 500억, 뭐 한 1000억 넘거든 이게. 그러면 이거 시중에 내놨습니다. 금방 팔리겠습니까 이거? 안 팔린다고 이게. 그럼 결국은 우리 보통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이 망하면 나중에 안 팔릴 것 같아. 아주 싸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요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지고 뭘 만듭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츠를 발행하면 이 주식은 우리 보통 액면가 5천짜리거든. 그래서 보통 만 원에 이제 저기 팝니다. 이 금방 이게 수익이 있다 생각 금방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처분해서 이 돈 가지고 기업을 갖다 뭐 있습니까? 회생시킬 목적이야. 그러니까 기업이 그 말이야. 기업이 현재 재무구조 이 구조 약할 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뭐 있습니까? 부동산 빨리 처분해서 기업을 회생시키 만들어진 게 이게 예, 기업 구조 조정형 리츠라고.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건 좀 달라. 이건 뭔가 주 목적이 있죠. 순수하게 우리 주식이라고 한번 물어보자. 주식이란 것은 수익이 안 나오면 투자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리츠는 철저하게 수익이 있는 것만 투자하겠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일반 투자는 무조건 뭐 주식 투자할 때 수익 있는 거 투자할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리츠는 주로 어디 많이 투자하면 상업용 부동산 굉장히 많이 투자한다고. 저기 주택보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익성 있는 것만 투자하게 돼 있다고. 일반 부동산. 얘는 뭐 있습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만 처분해서 기업을 회생시킬 목적입니다. 약간 특징 다른 거죠. 그래서 얘도 보니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냐?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요 위탁 관리와 그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리츠 부동산 투자에서는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으니까 요 주식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예, 다른 회사가 필요한 거지. 그런 걸 뭐라는지 압니까? 이런 주식이란 이런 자산을 갖다 관리해 주는 회사가 필요한데 이런 걸 또 다른 말로 자산 관리 회사가 예, 결국은 요구된다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순수하게 뭘 관리해 주는 거예요? 요 두 개 회사에서 관련된 주식을 관리해 주는 회사라고. 자 일단 이런 흐름 하시면 돼 지금은. 큰 틀만 보시고 그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우리 알 것은 리츠란 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데 내가 직접 하지 않고 간접 신탁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관리에 저기 리츠 발행하는 회사가 크게 세 개 있죠. 자기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자기 관리. 또 다른 얘한테 맡길 수 있는 뭐요? 위탁 관리. 또 기업에 대해서 회생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뭐죠? 기업 구조조정 회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지금은. 이거 나머지 내용 굉장히 쉬운데 지금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기 딱 한 개 맞게요. 어디 보는 거면 376페이지 갑니다. 67페이지 거꾸로 말했어. 367페이지. 자 관련 2번 부동산 투자 회사 이 법 조문이 있습니다. 자 그 동그라미 2번 정의에서 2조. 자 2조 1호 가볼게요. 1호에서 중요한 건 가, 나, 다 요거 마시면 돼. 자 거기 있는 가에 보는 게 뭐 있습니까? 무슨 관리? 자기 관리지. 무조건 나오거든. 거기 임직원을 상관 둔다 이 말 나와야 돼. 임직원 상관 둔다 이 말은 뭐 항상 예,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다는 말 뜻이라고. 그래서 절대적 임직원 상관 둔다 이건 무조건 자기 관리입니다. 나머지 나와 다가 있다죠. 있는데 둘 다 뭐 있습니까? 거기에 임직원 등이 있어? 없지. 없으면 몽땅다 이건 예, 위탁과 기업 보시면 돼. 똑같은 거야. 결국은 자산관리에서는 맡긴다 말 뜻이거든. 왜 그렇습니까?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으니까. 고려 보시고요. 밑에 있는 거기 2호, 3호 다 버려. 자 4호 가면 4호. 5 맨 밑에. 그럼 자산관리에서는 뭐 하는 회사냐 묻거든. 밑에 있죠.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회사에 예, 위탁을 받아서 자산 등을 뭐 있습니까? 운영 등을 하는 회사가 뭐냐? 그게 자산관리라고. 그냥 간단하게 다 보지 말고 아는 내용 틀리게 되지 않습니다. 단지 할 것은 뭐 있습니까? 이런 회사에서 예, 자산 등을 위탁받아서 운영한다 보시면 돼. 그래 보시면 되겠네. 자 지금은 그것까지만 제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D장에 더 볼까요? 요까지만 하자고요.
예, 368페이지 예, 3번 법인격. 자, 법인격. 자, 보세요. 이건 주식 발행했던 회사지. 그죠? 이건 철저히 주식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주식이란 건 현재 보니까 상법에 따라가지. 그죠? 상인이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1항, 2항 그 말이야. 1항 가볼게. 항상 뭐 있습니까? 얘는 반드시 만다고 주식회사로 한다. 2항 갑니다. 이 법에, 즉 이 법이 뭔데? 리ță 있는 법에서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뺀 나머지 전부 어디 따라간다고? 상법에 따라간다. 2항이 그 말입니다. 이 법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여기 투자회사법이야. 이걸 뺀 나머지 몽땅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법 따라가야 돼. 그 다음에 3항 가볼게요. 3항 보니까 반드시 회사 설립하면 철저하게 명칭을 뭐 있습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를 명칭을 꼭 써야 돼. 의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예, 4항이 그 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아닌 회사는 절대 부동산 투자 회사 명칭 쓰면 안 된다 그 말 뜻이야.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될 것 같아. 자, 일단 그거까지는 제가 설명할게 지금은. 자, 나머지는 이건 쉽습니다. 뭐 나중에 쉽게 뭐 할 수 있으면 그냥 쭉 넘어가시고 쭉쭉쭉 넘어갈게요. 375페이지. 자, 갈로 3번, 갈로 4번 그냥 그대로 통과. 알 필요 없어. 376페이지 책은 핫한 부동산 펀드. 이건 나중에 제가 한 9월 달로만 딱 한 번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펀드 있지? 똑같아. 응? 그러니까 우리 보통 펀드 해볼까? 자, 잠시 이런 거 아닙니까? 리츠하고 펀드는 약간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펀드 뮤추얼 펀드인데, 자, 요건 보자고요. 리츠는 투자자가 이미 이 회사가 어디 투자한다, 투자 대상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네? 느낌 보니까 아까 공시했잖아. 네? 나는 얘는 항상 이거 이 리츠에서는 각각의 저기 뭐야 주식을 발행한 순간 독립된 회사야. 하나의 회사가 없다고. 삼성의 회사가 있는 거 아니고 그냥 A라는 회사 따로 있어. 그다음 B 회사 따로 있어. 각각 독립입니다. 요거 발행할 때마다. 그럼 아까 했듯이 중앙동에 있는 여기 뭐 있습니까? 내가 쇼핑몰 만들 목적이지. 그죠? 만든 데서 벌써 그거 자체가 뭐 하나의 회사라고. 그 이미 나는 현재 뭐 있으면 어디 투자한다고? 여기 있는 중앙동에 있는 쇼핑몰 지금 현재 건설하는데 투자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죠? 이미 투자대상 딱 정해져 있다고 이거는. 그럼 참고로 주식 투자할 때 우리 투자 대상 정해져 있죠? 그거 아니에요? 나 삼성, STI 투자할 거다. 저기 뭐 있으면 뭐 하이닉스 투자할 거다. 이미 정해지잖아요 주식은. 근데 우리 펀드 뭐지? 펀드 이거 아닙니까? 펀드 회사가 있지. 회사가 여기에 투자할 건데, 자 여기 투자할 건데, 자 할 건데 일단 보니까 여기 투자자가 있습니다. 있으면 얘가 돈을 투자하면 이 펀드에서 어디 투자한다 공시합니까? 여기 일반 펀드. 특정한 뭐 어디 한다 이게 아니라 뭐 우리 보통 이거 아닙니까? 안정성의 몇 프로, 위험성 몇 프로 이거만 설명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얘는 뭔가 하면은 주식은 이미 투자할 때 알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펀드는 뭐 있습니까? 그냥 단지 어디 투자하지 않고 내가 단지 안정성 뭐 얼마 투자한다 이거 나와 있지. 투자 대상 현재 어디냐 이건 설명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 보통 뭐라 하냐니까 이게 블라인드 펀드야. 이해되죠? 아니 맹목적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 일반 펀드 다 이거야. 그죠? 근데 이런 걸 보통 우리 리츠를 보통 뭐라 하냐니까 뮤추얼 펀드. 리츠들 좀 펀드요. 응?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동산 펀드 이런 말 뜻이라고 쉽게 말해서. 자, 일단 뭐 그런 이제 흐름만 기억하시라고. 지금 다 하지 말고. 둘 다 같은 거지. 어디 투자한다는 거요? 부동산. 자, 다시 보시고. 요건 직접 간접 둘 다 간접이지. 근데 얘는 투자 대상 알고 있는 거, 얘는 투자 대상 모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자, 그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377페이지 보니까 밑에 갈로 4번 펀드 종류 첫 번 헤지 펀드 D장 뭐 있습니까? 3호 뮤추얼 펀드 있는데 예, 그런 그냥 넘어갑니다. 그다음 378페이지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이것도 보세요 이 말이거든요. 이걸 자꾸 우리 프로젝트 다시 이렇게 할게. 저 보통 이걸 줄여서 PF라는 용어 씁니다. PF. 이거하고 서로 비교할 게 일반 기업 금융. 일반 기업은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가끔 보니까 빌라 등을 짓는 분 있지. 예? 그런 게 일반 기업 군생활하고 빌라 등을 지어서 분양해서 수익을 챙긴 분이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 자, 둘 다. 요 프로젝트 뭔지 이게 뭐야 우리말로? 계획이지. 파이낸싱이 뭐요? 금융이 뭔데? 돈 끌어오는 거야. 이때 중요한 건 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얘는 담보가 뭔지 압니까? 사업의 계획성이야. 나 이런 사업 할 건 돈 좀 빌려줘 라고 한 게 이게 PF라고. 자, 그러면 해볼게 이제. 제일 먼저 부동산 등을 얘는 개발할 뭐 개발. 자, 일단 어떤 땅에다 아파트를 짓고 저기 있는 빌라 등을 지어서 그 다음에 분양 등을 해서 나오는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일반 기업은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내가 어떤 물론 좀 다른 건데 사실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자, 빌라 하나 더 지어서 분양해서 나오는 수익을 챙기는 것 이게 다른 말로 일반 기업금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요 개발할 때 개발업자가 있지, 그죠? 우리 이런 걸 다른 말로 사업주라면 사업주라고 쓴다고. 근데 사업주 빌라 등을 질 돈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이제 뭐합니까? 은행 찾아가야 되지. 야, 나 현재 이 빌라 질 건데 돈 좀 빌려달라 요구한다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뭐 있습니까? 은행들은 좋다. 예, 빌려줄 테니까 확실한 뭐 있습니까? 담보 이념 담보. 이 담보는 확실성 있는 부동산 등이 담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담보가 있네. 그거 좋다. 그냥 돈 빌려주겠다. 그러면 요 빌려준 돈이 만약에 50억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사업주가 자기 돈을 투자해서 이제 부동산 개발하지. 빌라 지었어요. 자, 이 건물 완성되었죠. 요걸 완성된 건 다시 뭡니까? 분양하지. 해서 나오는 수익이 있는데, 자, 수익이 있는데 이때 수익이 보니까 얼마 되는가 하면요. 요게 최근 보니까 거의 분양 잘 안 될 거 아니야. 특히 여기 있는 뭐 있으면 창원적은 미분양 워낙 많이 발생한 결과 나오는 수익이 10억밖에 안 나왔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이게 100억 나올 수도 있지, 그지? 나오면 자, 사업주는 제일 먼저 은행 빌렸던 돈을 갚고 남는 건 얘가 챙기는 거지.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현재 보니까 개발한 후에 나온 수익은 1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행 돈을 빌려간 게 얼마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일반 우리 같은 이 은행 대출은 요 나왔던 10억만 갚아주면 땡이 끝납니까? 아니면 50억 다 갚아야 돼? 다 갚아야 돼.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책임 누가 진다? 굳이 이런 걸 다른 말로 소구금융. 부족한 돈에 대해서 얘가 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여간 모든 책임이 지는 거지.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이 돈을 얘가 빌려준 거 아니에요? 빌려주었지?
그 돈 관리를 갖다가 그 돈 자금 관리 갖다가 은행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주 해야 돼? 사업주지. 그래서 자금 관리는 결국 여기 뭐 있습니까? 사업주가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우리 같은 보통 일반인 보통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업자가. 근데 이 PF는 좀 달라. 제일 먼저 여기서 PF 회사를 먼저 만듭니다. 이 회사는 꼭 아실 건, 자, 여기 회사 성격이 SPC야. 회사된 실체가 있어 없어? 없어. 페이퍼 컴퍼니니까. 근데 이때 보니까 중요한 건 실제 개발업자가 따로 있어. 사업주 따로 있다고. 얘가 있죠. 요 PF를 설립할 때 일정한 지분을 투자합니다. 해서 설립한다고 하면 중요한 건 얘하고 다른 독립된 회사 설립된다 이게. 그래서 절대 이 사업주가 비록 이 일정한 지분을 투자해서 설립했지만 얘가 직접 뭐 얘하고 연관성이 없어. 그래서 이건 독립된 회사, 독립회사. 자, 다시요. 이래 보시면 돼. 우리 아마 저기 있는 옛날에 대동건설이 있었지. 그죠? 회사 걔가 사업주야. 근데 각각에 있는 아파트 짓는 여기 창원 지역도 짓고 있었고 마산도 짓고 있었고 대구도 짓고 있었거든. 얘들이. 그런데 각각에 있는 아파트 짓는 사업장마다 비록 대동이란 회사가 짓지만 독립된 이 회사 따로 있어.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삼성이란 아파트 건설회사가 뭐 있어? 아파트 지을 때 창원과 강남이 짓고 있지. 짓고 있다 각각 있는 사업장은 독립된 보이지 않는 이 회사 따로 있다는. 비록 얘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보니까 아파트 지을 때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얘가 뭐 있으면 은행 찾아가. 이 은행을 다른 말로 우리는 대주단이라서 대주단. 여기 다른 말로 은행연합 이 말 뜻이야. 자, 일단 얘가 찾아갑니다. 야, 나 현재 여기 있는 창원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 만들 목적인데 돈이 없다. 돈 좀 빌려달라 요구합니다. 그럼 결국은 은행들은 말하겠습니다. 좋다. 내가 빌려줄 테니까 너 담보 무조건 마음 담보 요구한단 말이야 이게. 하는데 여기 꼭 아셔야 돼. 이때 이 담보 물건이 확실성 있는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대신에 뭘 준 거냐면요. 여기 있는 프로젝트란 뭐예요? 사업의 계획성이에요. 사업 계획성. 이걸 제출해야 돼. 나 현재 이거 개발해서 이거 어떻게 개발해서 몇 년 동안 개발하고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개발에 몇 프로 정도 분양되니까 얼마 수익이 나고 이 계획서를 딱 제출한다고. 종이 쪽지야. 그래서 자 다시 자금 조달했지. 뭘 보고? 그래서 이게 PF야. 담보가 이 담보야 담보가. 얘는 담보가 뭔데? 그러니까 PF를 갖다 이 자체는 보지 말고 철저히 공부할 때 이렇게 두 개 비교하라고. 그럼 이게 뭔지 모르는 대충 그 값을 알 수 있어. 내용을 갖다가. 그래서 이게 요것 때문에 결국은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자, 그런 다음에 이 돈을 갖다 빌려줬어. 얼마 빌려줬냐? 1조를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회사가 지금 회사 실체 있어? 없지. 그러면 얘가 대신가? 얘 대신 이제 요 돈을 가지고 뭡니까? 부동산 등에 투자하지. 개발한다는 거 아파트 지어서 분양 등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이 있어. 수익이 이렇게 수익이 있으면 맨 먼저 은행에 빌렸던 돈을 갚고 남는 돈을 얘들 챙긴다고 대신에. 참고로 이 PF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즉 뭐 꽤 많은데 그냥 정부도 참여 꽤 많은데 지금 넘어갈게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말입니다. 항상 보니까 개발한 후에 나왔던 수익까지 은행 돈을 갚고 남는 돈 가지고 각각이 투자하는 사람끼리 뭐 있습니까? 지분 형태로 이 분배받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말로 결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런데 자 이때 제가 딱 두 개 맞게. 자 그러면 현재 이 회사 실제 있어 없어?
없지. 얘가 돈 빌려준 거 아니야? 그죠? 그 돈 관리를 갖다가 얘가 할래? 얘가 할래?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회사에 지금 실제 없으니까. 그건 누가 관리하려 하는 건데 얘한테 맡기면 마치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 맡긴다고 얘한테. 이 말은 자금을 얘한테 맡겼지. 맡긴다 이게 뭐지? 위탁이야. 같은 말이 신탁이지. 그죠? 신탁 계정을 쓴다고 쓸 때. 그러니까 원칙은 얘한테 돈을 빌려주었지만 얘가 회사에 실체가 없으니까 대신 얘가 돈을 관리한다 이 말 뜻이라고. 이런 걸 다른 말로 에스크루 계정을 쓴다. 에스크루는 우리 아마 중개세법 배울 겁니다. 여기 다른 말로 이행업 대행업이야. 대신해 주는 거. 속되는 심부름센터를 생각하면 돼. 응? 얘 업무 대신해 주는 거 이게. 자 그러면요 다시 볼게. 자 따라서 현재 요거 두 구분됐지. 자금관 얘가 직접 관리했지. 얘는 뭐 있으면 얘한테 맡긴 거 아니야? 그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아니 1조란 돈을 빌려주었었는데 개발한 후에 분양이 안 된 거야. 미분양 발생했어. 그래서 나오는 수익이 3천억만 나왔네. 그러면 제일 먼저 요 돈을 갚겠지. 그죠? 그 7천억 부족하지. 4번 누가 했어? 아니 삼성이란 회사 사실 한 거 아닙니까? 비록 보이지 않는 회사가 있지만 실제는 얘가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 은행들 피본 거잖아. 손해 본 것만큼 야 나 7천원 손해 봐 손해 보면 너 책임져. 예? 책임을 갖다 얘가 책임을 갖다 전가했으면 책임질 필요 있냐 묻는 거요. 이건 분명히 얘가 다 책임져야 되지. 구조. 근데 이 PF는 절대 굳이 얘가 책임질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뭐라는지 압니까? 비소구금융 이랬어 넣었을 때. 그럼 이 말은 뭐야? 얘도 일정 책임이 있다는 거지. 자 다시 해볼게요. 이런 거 아닙니까? 사업주가 어떤 이제 아파트 지을 때는 어떤 돈이 필요하지. 뭐 자재 구입하는 비용 등이 필요할 때마다 얘가 얘 찾아간다고. 네? 그래서 야 현재 자재 구입하는 돈이 얼마 필요해. 요 계획서를 딱 주면 이걸 검토해서 타당성 돈을 준다고 이렇게 한 방에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가 잘못 판단해서 이걸 돈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책임도 분명히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너도 뭐 있습니까? 똑바로 하라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원칙은 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있어. 그러니까 이런 큰 틀만 이제 반드시라고 지금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PF는 뭐 있습니까? 일반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하는 거야. 일반 기업 금융 어렵게 보지 말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집 지을 때 돈 필요하지. 그거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근데 요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PF라는 거는 예 보니까 큰 차이 요 차이지. 돈 관리 어느 놈이 할래? 그죠? 또 얘가 모든 걸 책임질래 말래 하는 거라고. 그죠? 그런 것만 지금 기억하시고 다음에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지만 이런 흐름만 보시면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감만 잡으시면 돼. 자,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예, 내용이 끝났는데 지금 그 책은 좀 보지 마세요. 책 읽지 말라고. 네, 나중에 따로 다 설명할 거니까 다시. 자, 여기까지 금융 끝. 예, 좀 쉬었다가 이제 저기 있는 395페이지 개발로 넘어갑니다.